안녕하십니까. 알파 스트리트 파트너스입니다. 2022년 9월 22일 목요일 마감 시장 보겠습니다. 네, 코스피 지수가 0.63% 빠져서 2332로 마감을 했습니다. 간밤에 드디어 또 미국이 금리를 올렸고요. 0.75%를 올려서 3.25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좀 충격이 있었고요. 어제 미국장 같은 경우는 상당히 롤러코스터였어요. 네, 이게 장중에는 오르기도 했었거든요. 이게 보면 장중에 다우가 고점이 31,000입니다. 근데 결국에는 이제 저점으로 마감을 하면서 31,100대로 이렇게 마감을 했어요. 그래서 보면 장중에 거의 1000포인트가 이렇게 왔다 갔다 했죠. 처음에는 이제 0.75%가 이제 어떻게 보면 예정이 됐던 대로거든요. 네, 그래서 서프라이즈나 뭐 쇼크는 아니었고요. 1% 얘기도 나왔지만은 역시 무난하게 0.75%를 올렸습니다. 근데 이제 파월이 발언한 거에 따라 가지고 좀 더 이제 나중에 더 안 좋게 해석을 하는 것 같아요. 이 생각보다 이 금리의 이 상한치가 높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4%도 사실은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거는 뭐 4% 이상은 확실한 것처럼 돼버렸고요. 뭐 심하면 지금 뭐 어떤 애널리스트는 5%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의 상단을 지금 쉽게 예측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어, 일단은 이렇게 금리 인상에 대한 지금 공포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많이 하락을 해서 시작을 했는데 그래도 다행히 그 장이 이렇게 지나면서 하락폭을 많이 줄였어요. 네, 그래서 장중에는 뭐 1.5%가 넘게 하락을 했다가 지금은 결국에는 0.6% 네,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또 최고치를 갔습니다. 어, 장중에 이제 1413원까지 갔고요. 네, 지금도 거의 고점입니다. 1412원이네요. 네, 이렇게 지금 달러가 강하다 보니까 뭐 어쩔 수가 없죠. 지금 원달러 같은 경우도 뭐 1,400원대를 결국에는 이렇게 그냥 허무하게 내주기는 했습니다. 금리 수준들도 보면 지금 다 4%가 넘어갔죠. 2년물이 이제 4.1로 넘어갔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3년물이 4%가 넘어갔고요. 10년물도 거의 지금 4%. 네, 장중에는 4% 넘어갔네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거의 4%대 이제 금리가 또 일반적인 그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네, 오늘 우리나라 주 종목을 한번 보시면 삼성전자가 뭐 계속 안 좋아요. 네, 삼성전자 그리고 네이버, 카카오 이런 기존에 이제 우리나라를 대표하던 회사들이었죠. 네, 근데 금리 상승에는 참 이렇게 취약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오늘 또 연저점을 깼습니다. 그래서 54,300원까지 이렇게 빠지면서 네, 저점 계속 깨고 있고요. 어, 거의 뭐 지금 고점 대비해가지고 한 45% 정도가 빠진 것 같은데, 정말 많이 빠졌습니다. 시가총액이 이제 330조가 안 되죠. 본주만 가지고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네이버, 카카오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네이버도 오늘 3% 넘게 빠졌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역시 네, 연중 최저점 이렇게 갔고요. 카카오도 그럴 것 같은데요. 카카오도 보면 오늘 4%대 빠졌고요. 역시 연중 최저점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대표적인 주식들이 연중 최저점을 가다 보니까 뭐 지수도 낮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도 지수 자체는 지금 보면 최저점을 깨질 않았습니다. 저번에 이제 최저점이 2270인데, 오늘 뭐 최저가 2300을 깨지는 않았거든요. 보면 장중 최저가 2309였어요. 그래서 다른 좀 상대적으로 선방하는 지금 뭐 주식들이 있는데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 좀 그렇습니다. 지금 오늘 1.88% 올라서 되게 좀 상반된 모습을 보여줬죠. 그래서 강한 회사들은 강합니다. 보면 미국 같은 경우도 애플, 테슬라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이 안 빠지거든요. 거의 뭐 애플 같은 경우 올해 진짜 별로 안 빠진 것 같아요. 네.
어쨌든 그렇게 또 강한 회사들은 강한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나마 지금 2차 전지 쪽 이쪽이 계속 버텨주고 있습니다. LG화학도 오늘 플러스가 났고요. 삼성 SDI도 플러스가 났습니다. 다만 좀 현대차는 조금 못 따라오는 모습이에요. 현대차는 오늘 하락해가지고 19만 원대 초반대까지 내려왔습니다. 네, 포스코 케미칼 오늘 2%대 하락해가지고 상승해가지고 역시나 2차전지 계속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하나솔루션은 오늘은 좀 상승을 했네요. 3%대 이렇게 상승을 해서 태양광 쪽도 지금 괜찮습니다. 오늘은 또 CJ제일장이 많이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2%대 이렇게 올라와서 40만 원대 이렇게 안착을 했고요. 시가총액 50위 안으로 이제 들어왔습니다. 제일제당. 제일제당 같은 경우도 뭐 이런 인플레 이런 상황, 고금리 상황에서 사실 괜찮을 거로 이렇게 생각되는 회사예요. 네, 뭐 그 정도 움직임이 있었던 것 같고요. 금융주 쪽 한번 보시면 금융주는 그냥 중립적인 것 같습니다. 네, KB가 0.5% 올랐고요. 신한은 0.2% 빠졌고요. 네, 하나금융주도 0.5% 빠졌는데 네, 뭐 그렇다고 이렇게 많이 빠진 것도 아니고 뭐 KB는 살짝 오르기도 했으니까요. 네, 금융주는 그냥 중립적인 수준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 금융주 같은 경우는 금리 상승이 원래는 호재가 될 수도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 경기가 죽는 거에 대한 또 우려가 있다 보니까 그쪽에 이제 상쇄가 돼가지고 마냥 호재로 이렇게 받아들일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 방향성이 좀 없었던 그렇게 움직임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이제 그 예상했던 그런 금리 상승이 됐고요. 올해는 이제 11월이랑 12월이 있어요. 그때 이제 두 번 이제 미국이 이제 그렇게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매달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금리는 뭐 미국을 그냥 따라가는 그런 수준일 거고요. 결국에 이제 미국이 금융 정책을 어떻게 하느냐, 이거에 계속 어, 주목할 수밖에 없는데요. 네, 진짜 이제 3.25%가 됐는데 어, 과연 연준이 몇 퍼센트에서 금리를 멈출지 뭐 그거를 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4.5 정도를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어, 근데 이제 연준은 아마 그 물가를 보고서 판단을 할 거예요. 물가가 어쨌든 잡히는 모습이 보이면 금리 상승을 이제 더 이상 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이제 물가를 잡히는 거가 그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